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가 지방선거 여론조사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를 못 뵈니까 굉장히 그리웠어요. 네,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재판. 네, 지난주 화요일 날 딱 이 시간에 재판이 그러니까요. 시작이 돼서 원래는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오후에 재판을 하는데 그 주에는 저희 지금 재판장께서 재판을 좀 속도를 내려고 되게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시간만 비면 재판하자는 네네네. 취지여서 네. 그래서 그날은 갑자기 오전 10시부터 재판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불가피하게 못 나오게 네, 됐는데요. 어떻게 잘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 재판에 원래 이제 누가 나오기로 했었냐면 예.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할 때 예. 윤석열 바로 밑에서 네. 수사했었던 박모 검사라는 분이 그 유명한, 네, 유명한 커피. 예, 커피. 예. 그분이 나오기로 했는데 그분 소재가 불명이래요. 그래서 검사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죠. 지금 변호사. 근데 이제 법원에서 예. 그 증인소환장을 보냈는데 이게 이제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소재가 불명한 걸로 돼 소재 있어가지고. 불송달. 예, 그래서 제가 10시에 갔다가 사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재판에 한 2분 정도 늦었거든요. 재판에 그러니까 늦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안 되는데 제가 10시 2분 정도에 법정에 들어갔는데 10시 3분에 재판이 끝났어요. 어머나. 증인이 안 나와가지고 할 게 없어서 야. 그냥 허무했던. 그렇군요. 정말 네. 황당한 일이 벌어졌군요. 자, 우리 이따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너무 길게 얘기를 하자. 우리 그러게요. 오피니언즈 윤희용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제도 우리는 만났었고,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두 분 말씀 듣기 전에 저희가 광고부터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죠? 3년 이상 계속 이따가 뿌려주세요. 이따가 지금 이거 아니고 이따가 죄송해요. 네. 자,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모두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에다가 인터넷 가입하시고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그러면 차액의 무려 12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많이 준다. 예. 120% 보장할 것 같으면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사보다 여기가 제일 많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튼튼하게 여러분들이 보장받을 수 있게 다 해놨습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1670-2571, 1670-2571로 연락 주시거나 또는 검색창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터넷 바꿀 때 안 됐어요? 비교원에서 바꾸시고 128만 원의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뿌리세요. 네, 지금 네. 바로 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글루타셀은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분들을 위한 제품인데요. 계절이 바뀌고 기온이 오늘 33도래요. 진짜 필요합니다. 글루타셀. 올라가면 피부가 유난히 민감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감해진 피부는 긁으면 긁을수록 더 긁고 싶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긁지 마시고 글루타셀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1년간 수만 명의 피부를 편안하게 해드린 글루타셀이 브랜드 런칭 11주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전 품목 할인 행사를 합니다.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서는 할인 행사뿐만 아니라 대용량 200ml 구입하시면 100ml 제품을 증정합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서 300ml가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가는 거죠. 오랫동안 긁어 오셨다면 그리고 자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대용량 구입 망설이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1년간 한 브랜드로 꾸준히 판매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제품력 없이는 불가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찾아서 꼭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어떠세요? 오! 밝아졌어. 갑자기.
제가 이거를 네. 2개를 가지고 갔어요. 오. 여기에서 네네. 하나 다 썼습니다. 오. 제가 하나는 집에다 놓고 네. 하나는 사무실에 두고 네. 쓰는데 네. 집에다 갖다 둔 거는 이거 그러니까 요 정도를 하루에 한 너댓 번씩 계속 뿌렸더니 네. 딱 4주 쓰더라고요. 오, 요게. 딱 사주. 네, 그래서 거의 썼어요 집에. 이제 흔들면 네.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가구가. 네, 또 그래서 뿌려. 이거를 좀 하나만 더 주시면. 네, 가져가세요. 네. 우리 윤희용 대표. 오! 얼굴이 번쩍번쩍해졌어. 화색이 갑자기. 바뀌고요. 약간 처음에는 이 아저씨들 글루타셀 때문에 얼굴이 반짝반짝. 예. 처음에는 많이 뿌렸을 때는 이제 옛날에 드라마에서 김희애 씨 나온 약간 그런 느낌인데 물광 피부. 금방 없어져요. 예. 흡수가 잘 된다는 거. 맞아요. 그리고 뿌리면 시원하더라고요. 네, 약간 좀 시원한 맛이. 예, 시원한 맛이 있어서 회사에서 빡치실 때 화날 때 좋습니다. 그 마음에- 선배랑 싸우고 난 다음에 한번 확 뿌리시고 아유 넘어가세요. 네. 마음 긁히신 분들도 효과 있습니다. 네. 마상에 특효야. 마상에도 특효야. 이거서 선거 끝나고 나면 갑자기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선거 후에 집중팔 마상이 많아. 예, 저도 마상이에요 요새. 예, 우리도 뿌려야겠다. 애청자분들께서도 글루타셀 꼭 한번 사서 뿌려보세요. 정말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마상 많아요. 전국에 마상이 널려 있어요. 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하루 남았는데요. 전국 판세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윤희용 대표께 여쭙겠습니다. 예, 이제 이번 선거 초반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제 여야 격차들이 이제 많이 좁혀지긴 했어요. 그것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이 처음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수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20% 수준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빠르게 어쨌든 한 40% 내외까지 이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최근에 한 7, 8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유권자들이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현상에서 무조건 상대 쪽은 비토하는 현상. 그래서 상대 쪽의 대항마로서의 내가 속한 곳은 무조건 지지하는 경향들 강화됐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선거가 다가오는 현상에서 나타난 현상으로서 제가 봤을 때 상당 부분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국지적으로 더 접전이 있는 곳들은 있을 텐데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초반에 있었던 뭐 이제 민주당의 앞선 국민의힘의 이제 완패 뭐 15대 1 이런 얘기들인데 여기서 약간 불확실성은 가미된 부분들은 있지만 전체 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제 전망들 보시긴 하셨겠습니다만은 이제 여당이 뭐 그래도 이제 16개거든요. 17개에서 이제 광주 전남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16개 중에서 그래도 뭐 한 13개 정도는 이제 가능성이 여전히 이제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뭐 이제 경북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한 곳 정도, 한 2곳 정도, 뭐 이제 이런 흐름 구도 자체는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좀 볼 수는 있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 격차는 군데군데에서 굉장히 좋아진 흐름들은 있습니다만은 전체 구도를 뒤바꾸는 이제 흐름들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2% 미흡한 부분이 있다. 전체 구도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지지율이 20%가 안 넘고 네. 최악에는 14%? 10 몇 프로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지금 갑자기 네. 수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런 정당에서 후보를 내고 이분들은 그래도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사실 윤 어게인에 협력하거나 부역했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출마를 했는데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 어게인 내란 세력에 표를 줄 리는 만무한데 막판이 되니까 왜 이렇게 초접전 양상이 벌어지는 것이냐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여론을 처음 배울 때 네. 어떤 스승님 중에 한 분이 네.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대중이 있다. 그래서 이제 87년도 예를 들더라고요. 1987년도 대선이 있었는데 주변에 자기가 보수가 아닌데도 꼭 이제 진보가 아니었는데도 87년도에 대선이 이루어진데 주변에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고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노무현 87년에 노태우 후보. 김대중 노태우 후보. 아, 노태우 후보를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후보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는 사실은 비슷한
사람들 같이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잠깐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그 탄핵 후에 네. 나왔던 어떤 지표들 보면은 믿을 수 없을 지표들이 있잖아요. 뭐 네. 국정 지지율이 맞아요. 우선 어떤 조사에서의 문제점들은 있는 조사들이 있긴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최근의 흐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치 메커니즘이 좋아하고 바람직한 부분을 지지하고 선호하고 표출하는 것이 한쪽에 있고 또 한쪽에는 무조건 내가 싫어하는 어떤 세력 저쪽에는 막아야 한다. 그래서 이쪽이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고 저쪽만 막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난 무조건 지지. 이것이 또 한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흐름이 이제 이번 선거에서도 이제 대중들이 나눠져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기본 수준까지는 도달하게 하는데 좀 동력이 된 그런 배경이 된 측면이 이제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이 측면은 뭐 이런 흐름들은 사실은 최근에 계속 강화된 것이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울어진 선거들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없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미묘한 차이, 어떤 중도층 등의 흐름들을 이제 우세하게 가져가는 쪽 이런 부분들의 이제 승리 가능성 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이제 더 정당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특성들이 이번에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제가 이제 한 주 안 나왔잖아요. 네. 제가 한 2주 동안 그 선거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좋지 않은데 처음부터 뭐 이건 제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도 이번 선거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어쨌든 내란 극복이어야 되고요. 내란 청산. 네, 내란 청산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사실은 시대적 과제고 역사적 과제이고 뭐 누가 당선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누가 돼도 관계 없으니까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가장 우려했었던 일이 지금 계속 네. 벌어지고 있고 지난 한 그 2, 3주 정도 진행됐던 일들을 보면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기면 본전인 선거인데 본인들이 문제를 만들고 본인들이 해결을 못해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서 지금 일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란을 극복해야 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맞습니다. 전 국민들의 열망이 거기에 있고 네.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재명 정부가 너무 일을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거기에 올라타서 가면 되는데 거기에 올라타지도 못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좀 실망을 했고 그 이럴 때일수록 그 민주당이 오히려 좀 이렇게 좀 통 크게 주변 정당들을 좀 아우르면서 그 소위 말하는 진보 민주 세력들이 내란 극복을 하는데 이제 한 열차에 탁 탈 수 있게 그렇게 좀 판을 깔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좋았을까? 예,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질 않고 지금 온갖 곳에서 싸우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어제 오늘 보니까 전북이 질 것 같다고 이제 전북 다 내려가서 지금 이렇게 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저것도 다 이해는 돼요. 다 이해는 되고 저게 또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뭐 당연히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나 이재명 정부를 중심으로 한 내란 청산이라는 과제를 해결해 내기 위해서는 전 민주당의 이번에 압승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뭐 민주당을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를 떠나가서 민주당의 압승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렇게 일을 복잡하고 시끄럽게 만들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몇몇 곳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냥 제가 이제 뭐 정치를 그냥 취재해 왔었던 제 기자의 눈으로 볼 때는 저도 이제 임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막 일들이 막 벌어져 가지고 막 민주당이 막 패배를 막 한다거나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패배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 선거 공간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선거 뒤가 힘들게 됐다. 맞아요. 네, 저는 그게 좀 마음이 좀 안 좋고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내란 청산에 좀 시간이 걸리거나 좀 더 일이 복잡하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상진 기자하고 저 너무 생각이 일치하는데 이게 선거보다 선거 이후가 더 걱정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뭐 내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러다가 윤석열도 튀어나오게 생겼어요. 뭐 박근혜, 이명박 다 튀어나오는데 그러고 지금 나도 풀어줘라고 할 판이에요. 그랬을 때 무슨 통합이니 어쩌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또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작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면 또 왜 여론이 막 흘러가면 뭐 꼭 그래야 될 것 같아.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주는 선거. 여기서 딱 끊고 미래로 가는 선거로 만들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선거였는데 초반엔 그렇게 출발을 한 것 같은데 중간 이후부터는 막 여기가 어디지? 막 이렇게 헤매게 돼버린 이런 상황에서 매우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 선거 캠페인 관점에서 보면 네.
확실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판에서는 오히려 정치적인 프레임을 줄이고 가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보는 것이 이제 정답이긴 해요. 아, 왜냐 이런 그렇구나. 경우에 이제 뭐 대통령이 이제 일을 잘하고 여러 가지 성과가 좋고 그러면 일체의 어쨌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프레임들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이제 뭐 현 정부의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현 정부의 어쨌든 이 성공의 과실을 국민들이 나누기 위해서 이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뭐 여당 후보를 찍어달라 이제 이런 분들을 하게 되면 정치적인 쟁점이 안 생기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내란 심판 이것이 이제 전면에 내세웠다. 이제 보면은 이제 국가 정상화 이런 것도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게 되면 이제 역사적 의미로 이제 그것을 하는 것은 이제 뭐 필요하고 맞는 일일 수 있는데 선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내세우게 되면 반대쪽에 있는 이제 보수층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다 죽었는데 또 더 죽으라는 말이냐라고 하는 이제 반발을 이제 가져오는 측면들이 역결집. 있어서 이제 존재를 아예 부정당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서는 꿈틀대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왜 싹쓸이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싹쓸이는 이제 우리 존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이제 거부감들,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반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제 좀 한 발 떨어져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해서 절제된 심판론을 보이는 가운데 좀 약간 실용적인 지금의 현재 분위기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하게 됐다고 하면은 저는 좀 더 수월하게 이제 여당이 이제 선거 캠페인을 막판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선거 캠페인에서는 이제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뭐 그 당시에 시대적 사회적 분위기 또 주요한 이제 플레이어들의 어떤 이제 뭐 메시지 등을 통해 가지고 쉽게 조절될 수는 없는 부분은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이게 여권 내부 또는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어떤 권력 관계 예, 이런 부분들이 또 맞부딪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키워드로 내전이 있는 거예요. 내전. 제가 봤을 땐 내전. 오. 어떤 진영 내에서 싸움. 그러니까 보수에서도 이제 진영 그런 내전. 예, 진영 내에서 진보 내에서도 이제 그런 흐름이 밑바닥에 이제 흐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정교화되게 절제돼서 흘러가는 부분들을 사실은 어느 컨트롤 타워가 딱 하나 있지 못하게 되면서 얘기들이 이제 막 맞부딪히고 하게 되면서 우리 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제 혼란스럽게 이제 진행된 측면이 있는 선거 아니었나 이렇게 맞네요. 좀 볼 네. 측면이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보수는 보수 내전, 민주는 또 민주 진보는 민주 진보 내전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보면 그 보수 진보의 내전은 항상 벌어져요. 근데 내전을 치러내는 세련미, 내전을 깔끔하게 해결하는 해결 능력은 사실은 보수가 훨씬 좋습니다. 제가 그 말씀 좀 드리면 지난 박근혜를 탄핵한 직후에 벌어진 대선이 딱 끝나자마자 이기고 나니까 돌아가신 분 제가 언급해서 좀 죄송한데 이해찬 전 총리께서 50년 집권론을 들고 나왔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20년. 20년이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 나갈 때일수록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야 되는데 고개 쳐들면 안 되잖아요. 네. 박지원 의원이 항상 하시던 말처럼 저는 이번 총선에는 그냥 이명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는 거 외교안보 문제, 그러니까 증시 8천 포인트 이 얘기만 하면 이기는 선거였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는데 선거 전에 불과 선거 레이스 2, 3주를 앞두고 느닷없이 공소 취소 이런 걸 들고 나와서 해결할 능력도 안 되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을 갑자기 들고 나와 가지고 보수가 집결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거나 그 누구라도 이렇게 과거사를 다 뒤지면 할 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파묘 선거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은 이제 파묘성 이제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 진보 세력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냐면 이 결벽증 같은 게 있어요. 나는 완벽해야 되고 너도 완벽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거. 네. 그래서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을 뭐 저기 그 도저히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약간 이게 순혈주의 같은. 그죠 순혈주의 같은. 이게 이제 성골 진골 육수품 나누듯이 예. 이제 이런 게 꼭 이제 선거 때만 되면 이제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너 민주주의. 우리 편 맞아? 그렇죠. 진짜 우리 편 맞아?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그거 거. 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왜 싸우는지 알 수도 없고 그냥 싸우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의 모습만 보이는 거고요. 오히려 국민의힘 같은 곳은 80년 동안 이권 집단이었잖아요. 거기는 예. 이권 집단. 그러니까 이권을 놓고 모인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무슨 뭐
뭐 사상 검증하고 신념 검증하고 과거사 검증하고 이런 식으로 안 싸워요. 자기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냥 가는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이명박 박근혜를 갑자기 들고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민주 진보 진영에 계시는 분들은 욕을 했어요. 아니 저게 지금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저거는 국민들을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이미 계산이 됐을 거예요. 지금 정도로 혼탁해진 선거에서는 이명박 박근혜를 들고 나와서 특히 이제 영남권을 한번 모시고 다니면 우리 세를 집결을 시키면 우리한테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거에 도움이 되고 자기들 표 계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생각하면 뭐든지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거 보면서 절에서 사실은 이렇게 내전이 벌어졌을 때 저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서 항상 2%가 부족해가지고 지지 않을 선거를 지고 쉽게 이길 선거를 쉽게 못 이기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좀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이명박 박근혜가 등장하면서 삼성동 철근 누락 사건과 서소문 고가 안전 문제가 싹 사라졌어요. 사라졌고요. 신문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명박근혜의 사진으로 도배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박근혜 씨는 서울에 안 옵니다, 그죠? 박근혜 씨가 서울에 단 한 번도 안 왔어요. 서울은 이명박이 맡고 이명박이 맞는 거죠. 이명박이 맡았어요. 서울에서 돌아다닌 곳을 보면 딴 데 안 돌아다닙니다. 자기 치적이 있는데 자기 치적이 있는 곳. 청계천 서울숲, 청계천 여기만 돌아다닙니다. 맞아요. 이거 사실은 청계천 서울숲은 잘한 거 맞거든요. 잘하고 안 하고 정책의 판단을 떠나서 서울 시민들 상당수가 청계천 서울숲의 혜택을 안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길 돌아다니면 괜히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들, 잊었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게 됩니다. 다음에 버스 전용 차선에 서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오늘 같은데 그냥 버스 전용 차선 차선에 다니면서 이거 내가 한 이게- 거야. 예. 이런 식의 선거가 사실은 정치적으로나 또 기자인 제 눈에는 진짜 저질 선거인데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을 진짜 들어먹을 뻔했었던 그래서 감옥에 가서 17년, 22년씩 받았던 실형을 사람들. 받았던 사람들을 선거판에 끄집어내 가지고 국민들한테 저렇게 내세우는 게 저게 사실은 공당에서 할 일이 아니죠.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근데 부끄러운 줄을 몰라도 되게 만드는 식의 혼탁함을 만들게 한 원인을 민주당이 상당 부분 제공했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후보들로서는 이제 뭔가 주목을 받는 것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 보수층에서의 결집도가 아주 충분하게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제 전직 대통령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캠페인에 이제 활용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고 주목도를 높이는 부분들 이제 어쨌든 그런데 뭐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중도층 등에서는 이제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보게 되면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정당이 컨트롤 타워를 갖고 전략적으로 이것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지역에서의 그 특정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본인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이제 초청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고도의 어떤 국민의힘 전체의 높은 고도의 전략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게 그렇게는 장도혁이 지금 커피 한 잔의 네.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어떤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후보들이 스스로 이제 독자 생존하기 위한 부분에서 전직 대통령을 불러서 왜냐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부르지 않잖아요. 안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취사 선택. 한 부분이어서 그 이제 보수층 일부분 저는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뭐 특실이 이제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 이제 하셨는데 이게 이제 뭐 내란 청산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전문가들 막 인터뷰도 막 하고 하는데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왜 숙제를 돌아가서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페이지를 넘기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인데 뒷장을 넘겨가지고 꼭 다 일기를 채워가지고 끝내려고 하느냐. 굳이 아까 이제 그럴 필요 결벽성 없다. 같은 말씀하셨는데 예. 같은 취지라고 느껴져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압도적인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면 어떤 것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면서 의미부여하면 되는 것인데 네네. 굳이 이제 페이지를 다시 돌아가서 그 수정할 거 수정을 다 꼼꼼히 하다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정작 할 원래 걸 의도했던 못해.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어. 상대 쪽에 또 기회를 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인데 이게 항상 이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이제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느 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수 있는데 단 하나의 방법만 이제 고집하는 것은 저는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또 유연하게 이제 그것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말씀도 잠깐 생각이 났네요. 그러니까요.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네. 드리면 국민의힘은 사실은 학습 효과가 있어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좌우가 극한의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 정치를 했었던 경험은 많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종종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좌우가 대립을 해서 우리가 피해를 봤다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멸망을 했을 때는 언제였냐면 우리 진영이 깨졌을 때예요. 예를 들면 박근혜가 탄핵됐을 때 민주당 때문에 탄핵됐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 내부에 있는 동지들이 배신을 해서 우리가 결국엔 정권 내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어차피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 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하고 있는 전략은 장동혁 씨가 하고 있는 전략은 오로지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 진영 지키기. 우리 진영만 지키면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전복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험한 공간에서 우리가 진짜 전멸할 수도 있는 공간에서 내 사람만 집토끼 정확하게 지키고 일단 이 국면 탈출. 그렇게만 하면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든 뭘 하든 그 다음 선거는 2년 3년마다 계속 있으니까 네네네. 우린 이긴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학습 효과가 있는 거고 그 학습 효과대로 저는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애초에 이번 선거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했었던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중도 확장이었잖아요. 네. 저는 그게 매우 필요한 선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일단 하나가 들고요. 거기에서 이상하게 스텝이 꼬이고 실패하면서 이 모양이 꼴이 됐고 제가 사실 오늘 여기 나오면서 이 말 한마디 딱 하고 가려고 제가 준비해온 말이 있는데 그 말 지금 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되죠. 됩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이번 선거를 보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전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 결과 무관하게 민주당 지도부는 진보당에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번 선거에 울산시장 후보로 나왔던 김종훈 네, 후보의 정말 위대한 결단인데요. 맞습니다. 그 결단이 없었다면 민주당은 이번 선거 망할 수 있었어요. 전 그리고 이 정도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정답은 전 망해야 된다고 봤어요. 사실은 울산에서 벌어진 일은 전부 다 민주당이 잘못한 겁니다. 저거는 제로의 여지가 없고요. 만약에 정상적인 선거였다면 평택을에서 출마했었던 김용남 후보와 관련돼서 드러난 의혹 네. 이거는요 후보 사퇴시켜야 맞습니다. 근데 밀어붙였습니다. 만약에 저게 다른 당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면 민주당은 가만 안 있었을 겁니다. 저런 정도 수준의 후보가 나와서 선거판에 다니는 거 민주당은 용납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내란 청산이고 지금 이재명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내란을 극복해야 될 그 문 앞 혹은 문턱에 있는 선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쨌든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울산에서 있었던 저 김종훈 후보의 위대한 결정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은 굉장히 어려울 뻔했었던 선거다. 제가 볼 때 이번 선거에서 가장 정말 감동적인 장면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김종훈 후보의 결단이다. 그 결단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결과와 무관하게 민주당은 이번 선거가 끝나면 진보당이 너무 감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조국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이기던 지던 진보당 김재현 후보에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조국 후보는 네, 김재현 조국 후보는. 후보에게 사과해라.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선거전 마지막으로 나온 날이니까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조국 대표. 네.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큰 정치 하시려고 나오신 분이었잖아요. 네. 저는 조국 대표가 전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개인적인 바람을 얘기하면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남 후보 저렇게 상처 많고 저렇게 비리 의혹이 많이 불거진 후보보다는 전 조국 대표가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당선되고 나시면 사과를 정확하게 하시고 정치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 대의에 맞는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대인배 생각을. 정치를 해라. 네. 그럼 지금 소인배 정치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죠? 일단은 뭐 제가 지지난주 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느닷없이 민주당하고 내가 당선만 되면 바로 민주당하고 합당하겠다. 네,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라든가 자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러 모아서 평택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룸을 만들어 주신 거는 굉장히 새로운 전략이긴 한데 본인 당선 이외에 지금 다른 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서 저는 당 대표답지 못하다. 예, 뭐 좀 큰 정치를 하시는 분답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조금 다시 좀 플랜을 좀 다시 좀 짜주셨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예. 어쨌든 다른 거 다 빼고 어쨌든 진보당, 야, 저는 뭐 진보당하고 가까운 사람은 전혀 아니지만 전 진보당 김재원 후보나 진보당에 감사함을 좀 전하시는 일은 꼭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뭐 요새 오늘 아주 그냥 할 말 다 다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 저는 뭐 선거전 마지막으로 나오는 날이라 그냥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선거 끝나면 안 나올란 모양이네. 아니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예, 아주 그냥 할 말 다 해버려가지고 네, 댓글창을 안 보고 있어요. 예. 아무튼 이제 지금 이번 이제 전당대회 소재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다가오는 이제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의 소재들, 네. 뭐 이제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평택을 선거에서 모습이 어땠냐, 또는 전북도지 선거가 어땠냐, 공천 과정이 어땠냐 이런 부분들이 다 튀어나온다. 제가 봤을 때 이미 이제 전당대회 소재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예. 추가적인 것은 논의할 새로 찾을 것도 없이 거기 안에서 지금 막 그려지거든요. 근데, 윤희웅 머릿속에 예, 다 그려진다. 이제 어떤 제가 이제 보면은 살벌하다고 표현 쓰는데 전북도 그렇고 평택도 그렇고 막 어떤 살벌한 기운들이 느껴져요.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 흐름이 전당대회까지 가고 사실은 이것이 이제 다음 대선까지 이게 쭉 이어지는 것들이거든요. 밑바닥에 거대한 것들이 이제 흘러가는 것이어서 사실 보면은 왜 평택에서 이렇게 하느냐, 뭐 전북에서 왜 이렇게 하냐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충분하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들이 네. 많이 보였다. 네, 그래서 네, 이후에 그러니까요. 많이 또 예. 예. 그러니까 자, 결론은 6월보다 8월이 더 걱정이다. 얼마나 더 싸울까 진짜. 근데 그 한상진 기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오늘 뭐 뉴스킥 배송 때 여러분들께 그렇게 전달해 드렸지만 갈 길이 멀어요. 뭐 언론 개혁 아직 뭐 시작도 못 했고요. 검찰 개혁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네, 사법 개혁 뭐 아직 출발 못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딱 앉아 가지고 그 후임 대법관 인준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그 개혁 과제들을 밀어갈 것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는데 이걸 하려면 국민들의 단결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쫙 개혁을 밀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자중질환이 돼버리면 이 분열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윤어게인 세력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미 그러고 있고요. 이미 그러고 있고요. 그러면 이 속에서 막 가다 보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선 또 이 말 저쪽에서 저 말 그러면 막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때 중심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어디가? 민주당과 진보당과 뭐 조국혁신당 뭐 이런 이른바 범민주 진보 진영에 있는 정당들이 정치 세력들이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가야 할 비전과 가치가 뭐야? 다시 국정농단 나면 되겠습니까?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나면 되겠습니까? 이명박 같은 사람이 다스 같은 걸 통해서 나라를 그냥 거덜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정치 다시 하게 문을 열어야 됩니까? 그리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을 또 허락하시겠습니까? 그거 역사에 꽝꽝꽝 못질해서 다시는 그런 사람들 정치 못하게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정말 국민의 단결된 힘이 필요한데 아이고야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시일야 방송대국을 이제 저희 셋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윤희용 대표께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앞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번 선거에는 14개의 재보선 판이 열립니다. 네. 사실은 민주당이 다 이겨야 되는 판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다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기 어렵다. 14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가 국민의힘이었고 그죠? 나머지 다 민주당 그렇습니다. 예, 추경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나머지 싹 다 그런 것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14개 중에서 네. 접전인 상황들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자면
충남 공주부여 청양도 약간 좀 접전. 경기 평택은 어쨌든 이제 뭐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제 거의 둘 중에 하나 되겠죠. 예. 경합. 그다음에 대구 달성은 민주당의 박형림 후보의 선전으로 인해서 어쨌든 끝까지 봐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겠고 이제 울산 남구갑 그 김상우 후보의 지역구였던 울산 남구갑도 지금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부산 북구갑 많이 이제 아시듯이 이런 지역들은 일단은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뭐 물론 다 이제 여당 후보가 이길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이제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만약 민주당 후보가 다 이기면 다 이길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14개를 거의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뭐 일부는 또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도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돼요. 예, 그런 면에서 어쨌든 요 다른 데들은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텐데 방금 네. 말씀드린 그 5개 예. 지역은 이제 개표 결과를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은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던 의석이 빼앗기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불가피한 있겠는. 부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아직 22대 모르죠.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르니까. 예, 그 봐야겠죠. 끝까지 지켜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일단 개헌도 해야 되고 네. 의석이 많이 확보가 최대 200석까지 네. 근접하는 의석이 확보가 돼야 이게 좀 해볼 만한 판이 열리는 건데 그러면 좀 어려워지겠나? 두 가지 예. 말씀들 드려보고 싶은데 네. 제 개인의 의견이니까 네. 저는 다른 지역보다도 한동훈 부산 씨가 출마한 북갑.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윤석열의 내란은 2024년 12월 3일 날 하루 비상계엄을 하면서 시작되고 끝난 게 아니고 사실 윤석열 씨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이미 쿠데타는 시작이 됐었던 것이고 대통령이 된 뒤에도 빠르면 2023년 하반기, 늦으면 2024년 상반기부터 내란을 준비했던 것이고 그럼 끝이 났느냐? 내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고 저는 이제 한동훈 씨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 씨가 내란 일으키고 불과 며칠 안 돼서 12월 7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12월 8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12월 7일 날 국회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이 되죠. 바로 그 다음 날 한덕수 씨하고 같이 한덕훈. 한덕훈. 그때 이제 공동정부 뭐 이런 거를 공동정부 운영 뭐 외교안보까지 포함하는 있을 수 없는 헌법을 유린한 행위를 했는데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수사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은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선거에 돌아다니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속이 좋지 않아서 한동훈 씨 같은 사람이 감옥이 아니라 국회로 오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근데 지금 그걸 용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볼 때마다 지금 가슴이 너무 아파서 많은 국민들이 내일 선거 때 좀 정상적인 투표를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투표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제가 요 선거 목전에 그 선거 시작될 때 요 방송에 처음 나서 첫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국회에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특히 이제 장동혁 세력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극우 세력들이 있긴 한데 저 극우 세력과 지금 국회에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극우 세력 이진숙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김태규, 황교안 이런 네.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신세계 저 정신세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장동혁 씨 같은 사람은 국회의원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극우를 선택한 케이스라면 김태규나 황교안이나 이진숙 같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극우적인 행태는 저희가 역사책 같은 곳에서 유럽 역사에서나 보던 그런 진짜 파시즘적 사고방식이에요. 저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일을 우리가 며칠 후면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정치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끼칠 악영향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개헌 이런 얘기도 하시고 지금 사법개혁, 검찰개혁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아요. 언론개혁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거를 할 때마다
파시즘적인 사고로 그거를 국회에서 난장판을 만들면서 그런 게 개혁적인 과제를 못하도록 발목 잡는 그런 사람들을 우린 앞으로 계속 봐야 되고 그 몇 사람이 개판치는 저 정치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진짜 오염되는 저 정치판을 우리가 봐야 되는 그렇게 해서 정치가 망가진 외국의 국가들을 저희는 많이 봤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쩌면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내일 이제 선거 이제 투표가 이제 본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표 잘하셔야 된다.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난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뭐 저희가 참 이게 기쁘게 즐겁게 자 뭐 설레입니다. 내일 투표 결과 어떻게 될까요? 막 이렇게 팡파르를 올리면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장중하고 네. 우리 투표 잘하지 않으면 나라 또 망할 수 있습니다. 나라 네. 또 절단 날 수 있습니다. 아이고 50 넘어서 또 국회 길바닥에 나가가지고 월담하고 60 넘어서도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 진짜 암담한데요. 조금 오버인데 네. 제가 이 말씀까지 네. 저도 그냥 속이는 말 그만해. 한 말씀 할까? 동점이 떨어져. 그만해. 아 그런가요? 저희가 5.18을 극복을 못했던 과거 역사 40여 년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5.18 그리고 군부독재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었던 기회는 87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87년에 우리끼리 싸우다가 못했던 우린 역사적 경험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걸 못해가지고 그러면 92년도에는 됐느냐? 못했습니다. 저거를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윤석열의 내란 직후에 벌어진 이 선거 결과가 정말 이상하게 나오거나 정말 민주시민들이 바라는 결과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수십 년간 또 이 결과를 가지고 또 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선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이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제가 오늘 뭐 그냥 소개한 얘기 다 네. 하네요. 뭐 이제 그만 나올 모양이죠. 아니,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잘 돌아간다님이 샴페인 터트리고 자축하는 사이에 IMF 오는 줄 몰랐고 내란 청산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반복됩니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지방선거 끝나면 민주당은 반드시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뭐 다들 맞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의 시계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거냐. 민주, 평화, 인권, 뭐 세계가 정말 추앙하는 각광받는 세계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또 옛날 일에 굴레 속으로 들어가서 콩이네 파시네 갈등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냐. 이제 저는 이제 늘 그런 말씀. 귀에 못이 박히게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14개 재보궐선거 가운데 이제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나 혹은 또 울산 남갑이죠. 남갑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아니라 다른 의석이 돌아오게 된다면 이거는 진짜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살아 돌아오는 사람들이 사실상 윤어게인 또는 사실 이제 한덕훈 사태를 만들었던 그 끔찍한 말도 안 되는 헌정 파괴를 주장했던 한동훈 씨가 된다면 이건 진짜 역사의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겠죠? 네. 예, 윤희용 대표님 분석해 네. 주세요. 아니겠죠? 내일 투표가 남았으니까. 그럴 리는 없죠. 내일 투표가 남아 있으니까. 네. 지금이라도 시민의 단결된 힘이 모이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사실 마지막에 네. 투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약간 착시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봐요. 그러면 몇 대 몇으로 이제 보잖아요. 네. 그럼 그것이 자연스럽게 선거 결과 득표율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생각돼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이 비율 여론조사에서는 연령대별로 모든 조사에 참여한 모든 세대가 100% 투표에 참여한다는 걸 전제로 통계치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얼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100% 참여한다는 전제로 전체 그 지지율 차이도 나오는 거예요. 네. 지지율 차이가.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한번 이제 딱 끊어지는 게 뭐냐 하면 투표는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 용지를 가지고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카운팅하는 거예요. 네. 이걸 다 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다시 득표율 비율을 구분하는 것이지 여론조사 때 우리 생각하는 비율이 이렇게 뭐 조정되면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막판에 집중력을 발휘해 접전인 경우에
세 표를 더 가져오게 한다 캠페인 잘하는 데는 그런 걸 하거든요. 우리 지지층인 것 같은 사람들한테 3명 정도 더 데리고 투표장에 나가게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까지 해서 하게 하는 것. 이것을 얼마나 정교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접전되는 데는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 되게 승리해요. 네. 근데 많은 캠프들이 이제 분석을 해요. 막판에 네. 캠프 구성원이나 뭐 그런 경우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뭐 무슨 헛소리야 뭐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의 지지율을 보다가 득표율로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단절이 있고 왜냐하면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는 100% 참여한다는 것으로 보는데 사실 20대의 절반밖에 안 가는 거거든요. 절반보다도 더 안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득표율 차이는 지고 있는 데는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 20대에서 차이 나는 것들은 적게 차이 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절반만 나가니까. 네. 근데 많이 나가는 데는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득표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카운팅이.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그 투표 용지를 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접전인 경우에는 1명, 2명 어쨌든 더 투표장에 불러내는 것 그것이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결정적인 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걸 대부분 잘 생각을 못 하는데 이것을 준비해서 막판에 집중력을 발휘한 캠프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접전인 경우에 승패가 대부분 갈려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절망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오늘 저기 우리 한상진 기자가 너무 이제 세게 드라이브를 걸어주셔가지고 자 아름다운 동행님께서 방송 듣다 보면 자꾸 안심보다 불안감이 더 생깁니다. 이 병은 내란 일때부터 지금까지 생겨서 고질병 생긴 거라서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데 격전지가 늘어나는 방송을 들으면 한숨이 납니다 하셨습니다. 그 이제 뭐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분석해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곳이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인 것 같아요. 이 지역 원래 박수현 의원이 있다가 이번에 이제 충남지사 출마를 했는데 이 지역에서도 역시 이제 김영빈 후보가 37.4 그리고 윤용근 후보가 35.5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윤석열의 비서실장 정진석이 직접 출마하겠다고 나서서 빈축을 산 일이 있었고 실제로 여기 나왔으면 아마 많은 시민들께서 낙선 운동하러 갔을 텐데 후보가 교체가 되면서 이 지역에 또 민심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또 불안감을 여러분들께 드려서 네. 예.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충남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충남의 내륙권으로서 이제 보수적 정서가 있는 곳이라고 네.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박수현 전 의원이 이제 당선이 됐던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예. 곳인 측면이 이제 하나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인물이 이제 그런 친화력 등을 통해서 뚫어냈던 부분들 전재수 북갑의 전재수처럼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던 상황인데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보수적 정서 강한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 후보가 여기 어쨌든 유권자들과 이제 유대 관계를 갖는데 기본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 후보도 엄청 늦게 아마 선거 운동을 제가 봤을 때 20일을 했을까 싶은데요. 충분하게 네. 20일도 채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유권자들과의 어떤 결합도 네. 이 부분이 이제 좀 더딜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접전 상황으로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나온 상황인데 네. 뭐 그 이후엔 또 이제 집중도 높아지는 것이니까 이후의 상황들은 또 달라질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오늘 끝까지 아침에 정말 한 네. 표를 호소해서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어떤 절박함, 네. 예, 그 절실함 이런 게 필요한 상황 아닌가 싶어요. 아니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눈을 뜨자마자 뉴스를 보는데 뉴스를 하나 보다 푹 하고 웃었는데 제가 네. 장동혁 그 국민의힘 대표의 오늘 선거 마지막 유세지가 거기잖아요 지금. 충남. 예, 충남 청양 청양, 여기 공주 부양. 지역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첫째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생각할 때는 여기가 자기들의 이제 최접전 지구나로 판단했구나라는 느낌이 하나 들었고 실제로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으니까. 네네. 두 번째는 장동혁 씨가 또 그 동네 국회의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번 선거에서 혹시라도 좀 졌을 때
예상보다 좀 졌을 때 그래도 내가 면피? 우리 동네는 지켰어. 이런 정도의 지금 그 서사를 만들려고 마지막 그 선거운동 하는 곳으로 거길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참 하여튼 뭐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뭐 거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몇몇 이제 그 격전지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여기에서 저는 내란 청산이라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서 최소한 윤어게인 세력이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은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정치 평론은 누구라도 할 수 없는 선거 결과를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사실 제일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거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를테면은 유튜브에서는 뭐 여전히 그런 극우적 방송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보수적인 종편이 됐든 그밖에 뭐 지상파 방송이 됐던 그런 자리에서 윤어게인을 옹호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저는 그 정용진 씨가 스벅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국민적인 철퇴를 맞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을 맞게 될 거다. 저는 대한민국에 암만 그래도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국민들이 다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흔드는 세력들은 존재한다. 네, 끊임없이 그러니까요. 대통령을 흔들고 정부를 흔들고 민주주의를 흔들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이 탐욕의 세력들은 존재한다. 이명박 박근혜에서 맞습니다. 보듯이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감시하고 심판하고 하는 역할은 바로 언론의 사명이고 역할이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만 이 나라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11시 넘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오늘도 X에 글을 올렸습니다.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 혼란, 경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합니다라고 밝히면서 공공의 피해를 입히는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닙니다. 장난? 놀이라고요? 사람 죽이고 공동체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장난이나 놀이로 했더라도 엄벌되어야 할 중대 범죄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뉴스원 기사를 인용했는데요. 달러 그 강제 매각 가짜 뉴스 누가 퍼뜨렸나? 경찰에서 수사 대상 10명 특정해서 수사 중이라는 보도를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X에 글을 올려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언론 개혁하고 있다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예, 조선일보 문제도 직격하시고. 그러니까 좀 걱정되는 게 사실은 지금 이 모습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언론 개혁에 누구보다도 의지가 있었던 맞습니다. 분인데, 근데 사실은 그러셨던 분이 지금 와서 보면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 그분이 했던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데 결국에는 그게 결국은 이제 언론과의 대척점을 만들게 되고 결국에는 이 언론의 손에 뭐 이제 돌아가시는 비극적인 결과를 좀 낳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의지만큼은 저는 꼭 관철이 돼서 언론 개혁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마도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뭐 X에 이제 글을 올리고 하는 것들은 이제 자신감이 이제 기반한 부분이 있겠고 한편으로는 답답함이 이제 그렇습니다.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쨌든 순조롭게 어떤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1주년 된 상황인데 지금까지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개인기 이가 사실 대부분을 이렇게 끌고 커버했어요. 왔다고 볼 맞아요.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우리 한 기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서 착착착 차근차근 이렇게 가는 것들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지점이긴 하지만 이제 임기 2년차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모든 것을 이제 책임지고 주도하고 이제 얼굴로서 또 대표적인 멘트들, 메시지들로 가는 부분들을 약간 좀 분산하면서 전체 국정 시스템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가는 진행되는 체계를
갖추는 것 그것이 이제 임기 2년차부터의 또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곧 임기 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6월 8일에 있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또 어떤 말씀 주실지 뭐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상식과 합리를 가진 다수의 시민들이 저는 집단지성으로 이끌어가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그 뭐 코스피가 그 올라가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경제 정책 해결하는 거고요. 이제 나머지 미진한 사회 정책과 관련해서는 또 진보 진영에서 수많은 대안을 또 낼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믹스해서 국가가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 안에서 미진한 영역과 관련해서는 언론들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비판할 거 세게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면서 또 견인해내는 그런 역할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네 여론조사는 역시 뜨겁습니다. 선거가 막판에 와 있으니까 과연 이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내일 자고 나면 또 누가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또 누가 패배의 쓴잔을 들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취재 편의점도 또 열심히 취재해서 다양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할 말 다 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 말은 또 해야 되겠다 하시는 거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윤선의 뉴스 편의점과는 전혀 관계없는 취재 제 개인적인 편의점이라고. 취재 편의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네, 너무 저하고 장-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았어요. 예. 장윤선 선배를 막 욕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 그러던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언론인입니다. 장윤선 선배. 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끝으로 하루 남았는데 그동안 아무튼 이제 선거 관련해서 이제 분석하고 하는데 불러주셔서 좀 뭐 부족한 면 많이 있었을 텐데 뭐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선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